국정감사하느라고 애쓰신 박지원 실장님하고 둘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이번 국회 활동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 김건희, 그리고 요즘 들어서 모든 정치권의 세력으로부터 동네북이 되고 있는 한동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는데, 한동훈 대표가 동네 북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친윤도 때리지 야당도 때리지 아니, 뭐 친윤이야 때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처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해서 국회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라. 했죠. 그런데 그럴 때 보면서 내가 좀 덜 익었다. 땡감으로 떨어질 수 있다 했는데 요즘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중간치는 돼요. 잘하고 있어요. 이제 결단을 할 때가 됐어요. 어떤 결단?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그래도 국민의힘 간부들 중에서 의원들 중에서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말을 못 하는데 기건을 못 하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결단을 해라. 어떤 결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 찬성으로 가자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뒤에서 반란 떠지지 공개적이지 말고 못하면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이거죠.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다죠? 한다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뉴스 보니까 핵심 메시지가 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아야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다. 이 얘기는 자기 대선 나가고 싶고 대선 나가서 독자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윤, 김과 싸우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추상적인 언어는 지금까지는 사용했어요. 통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원체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은 20%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제발 70% 국민을 보고 해라. 오죽했으면 갤럽 여론조사에 20% 지지 70% 반대냐. 특히 TK 70대 이상에서도 한 30%밖에 안 되죠.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정치인은요 기회,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위기가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 약 2주간 한 달간 잘해왔는데 이 기회 포착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탁 치고 나가야 돼요. 지금 또 정치 구단께서 여당 대표에게 방향이 맞으니 차제에 승부를 걸어라 이렇게 또 당연하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물쩍저물쩍 하면은요 우리 국민들은 회색적인 정치 지도자는 안 좋아합니다.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돼요.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행동해라. 지금은 액션. 예, 액션. 참 김건희 특별법 그렇죠.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특검과 특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특감은요.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감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특감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명태균 씨 이런 나온 선거 개입, 당무 개입, 국정 개입 이 총체적 농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양평 고속도로 이런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요. 그럼 특별감찰이 뭐 수십 개 되는 게요? 이건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당도 어제 그제 이재명 대표와 5선 이상 중진들 6명하고 저녁을 한 3시간 먹으면서 많은 소통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민주당이 특감이냐 특검이냐? 데피니트리 특검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원내 국민의힘 원내에서 특감 가지고 표결하자 이것 가지고 싸우는데 그건 안 돼요.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초창기는 우물우물하고 잘못했는데 최근에 봐서는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뜻대로 밝혀라. 민심대로 해 나가야 예.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방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엊그제 5선 이상 중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만찬에서 3시간 만찬에서 민주당은 특검이다. 특감이 그렇죠. 아니다. 라는 제가 게 물었어요. 정리가 된 예, 겁니까? 어떤 그 몇 사람들이 특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 정치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딱 목표를 정해서 그리 가야 된다. 했더니 특검이다. 오케이. 민주당은 특검이다. 특감이 아니다. 특감은 물타기고 시간이 걸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특감의 성격상 대통령 임기 중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양평 고속도로, 명태균 씨 이런 것은 다 대통령 되기 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건희 박사님은 그러면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언제쯤 될까요? 그 누군가 참 잘했던데 장진무사 안진뱅이 11월 중에는 될 것 같아요. 11월 중에는 특검법이 예. 통과가 예, 될 것 같다. 예. 만약 넘기면은 우리 국가도 대한민국도 위기로 가지만은 윤석열, 김건희의 운명도 위기로 가고 또 한동훈도 간다.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과 야권 192명의 국회의원은 수차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박지원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더 길어요. 퇴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겁날 게 절대 없다. 이걸 오판오산하지 마라. 저는 그걸 말씀드려요. 민심이 아닌 게 아니라 좀 그 요즘 끓고 있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조국 혁신당 장외 집회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민주당도 이번 주말에 하죠. 이번 11월 2일 날 예,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1, 2, 3 해남 미남 축제도 축제지만은 11월 2일 날 대흥사 예. 해남 대흥사 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거기 크고. 법상 주지 스님이 호국 대전이라는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할 때 호국 영경 그 영령들을 모시는 대전을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11월 2일 날 이제 개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진우 총무원장님을 비롯해서 예, 예, 예. 전국 26개 예. 불교 교구장 큰 스님들이 다 모이고 예. 유인촌 장관도 오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6명도 온다 하니까 예. 저는 거기 있으려고 예, 합니다. 11월 2일 날 토요일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는 불참할 수밖에 아니 저는 없다는 이야기를 불참하지만은 이야기를 완도와 하셨고, 진도 우리 예. 당원들은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네. 예, 예. 근데 그 어제 이철규 국힘 의원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종혁 그 국힘 최고위원이 뭐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은 뭐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아니다. 얘기했는데 지금 친윤이 아직 기가 안 죽었어요. 아니죠. 친윤이 한동훈- 세요. 예, 한동훈 대표가 제압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친윤이 당론을 세요. 만들 수 있을까요? 이철규 의원이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이 말이 여의도 정치권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옳든 그러든. 진짜 옳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비례건 지역이건 나가야 된다. 예, 배지 안 붙여가지고 지금 저골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왜 김영삼, 김대중 예. 꼭 배지를 붙여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겠어요. 그러고 지금 현재 그래도 이 도곡동 7인회가 있어요. 이저 대통령실에 7상시, 8상시가 있는데 도곡동 7인회 거기가 센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 근무자들로 구성된 대통령실 아니라
한동훈 대표한테는 대통령실에 칠상시가 있다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한테는 도곡동 7인회가 있다 이거죠. 완전 강남파네. 아니 그전에는 마포에 예, 마포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 장인인 아, 진영구 음, 전 공안부장이 이제 이 오종소 예. 전 안기부 안기부 1차장 예, 차장. YS 정권을 찬성시키고 지탱하신 분 아니에요? 경복고등학교 나오니. 네, 그렇죠. 다 경복 김현철. 라인이네. 그러니까 뭐 이현홍 진영구, 예. 중앙일보 예, 예. 또 뭐 신지호 예. 이런 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아, 있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보태주고 있으니까. 예. 지금 보면은 내가 딱 지적했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배지 붙인 원내 측근들이 싸워라. 만약 김대중이 문제가 있을 때 권노갑, 김옥두, 박지원 어떻게 싸웠냐. 예, 예, 싸워라. 예. 그런데 못 싸우잖아요.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부총장 이런 분들이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말을 하면요. 무게가 안 실려요. 왜? 네. 이철규 의원 맞다나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배지도 아니잖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원내를 얘기하시면서 한동훈 대표의 자문그룹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곡동 7인회, 주로 경복고등학교를 나온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고등학교를 좋아해요? 어쨌든 충암고도 그렇고. 저는 그 7인회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실장님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김건희 박사님이 어떤 야당 대표랑 9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하소연을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오늘 아침 이제 실명 나오던데 허은아 같은 여성끼리 좀 얘기를 한 건가요?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하고 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에 같은 당이었고 같은 여성이니까 무슨 하소연을 했겠죠. 개혁신당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냥 그렇지 않아요. 허은하 대표도 그러지만은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다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청년 정치인이에요. 5년 뒤에 자문 대상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국 혁신당도 얼마나 잘하는 제가요 아주 중견 기자 예. 진짜 부국장급 되는 정치부장 부국장이죠. 이런 민환 참 존경하는 그런 기자인데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회의원 지금 22대 여기에 박은정 의원 예. 그리고 과방위에 예. 이혜민 의원 이 두 사람이 눈에 띄인다 하더라고요. 조국당의 미래는 여자 의원들이 좀 우선 돋보인다. 아니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만 하더라도 얼마나 잘해요. 법사위에서 같이 오신 박남매. 리우 박남매 예. 그런데 잘하는데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도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요. 영광 곡성 보궐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경험이 많잖아요. 김대중 총재 때부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주당 현역 의원 170명 우원식 의장은 빠지니까 단결돼 있더라. 그리고 법사위를 해보니까 초재선 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죠. 유능하고 열심히 하더라. 자, 이건태, 박준택, 이윤성 법사위 초선 의원들이에요. 장경태, 김용민, 간사하는 김승원 다 재선 의원들인데요. 똑소리 김승환 나요. 잘하죠. 진짜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력을, 이 단결된 이 능력을 대표가 늘 소통해서 이끌고 가면은 된다. 지방선거에 이기고 정권 교체 된다. 예. 오죽했으면 영광에서 오늘 장세일 군수가 저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서울에 와서 오늘 이 방송 끝나면 만나는데 예. 여러 얘기가 나와서 딱 보니까 제가 그래도 감각이 있잖아요.
자, 이제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장세일 군수가 당선되어야만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딱 뭉쳐가지고 이기잖아요. 예, 예. 자, 국내 정치 하나만 더 하고 혹시 시간이 되면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박사님이 이제 좀 마음이 무슨 박사? 박사님 유지지만 박사잖아요. 유진논문 썼지만. 나는 예. 명예 박사. 그건 정말로 받은 명예 박사. 이거 박사하기보다 명예 박사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나는 이제 4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 한간에 도대체 법대 나온 고시 합격자 이러면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그다음에 미술 디자인으로 박사 받으신 이 두 커플이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한국 정치의 최정상에 있으면서 또 무속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 가지고 참 아이러니컬 일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결국 특검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저기 연락을 주고 받겠죠. 그 벌을 대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시장에서 격리해야 된다. 예, 예. 재앙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백담사로 가서 2년, 3년 살게 하자. 이것도 안 된다고. 아니, 불교계에서도 거기도 핸드폰 갖고 가면 백담사 의미 아니, 없어요. 하더라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은 빼자.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은 이재명, 예, 예. 한동훈 양당 대표회담에서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런 정치를 국민한테 내놓아라. 그 길이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 줘야 된다. 그것은 예.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자. 그걸 이거예요. 통과시켜야 이제 뭔 새로운 정치가 열린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오늘 아침 모든 언론에서도 가장 탑인데 결국 망명, 저희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망명 얘기하잖아요. 망명, 유배, 구속, 뭐 대체로 이제 이런 길들이 있는데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거고 탄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탄핵으로 가자고 선언을 했고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현재 탄핵 열차의 출발을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네 분이 재촉하고 있어요. 광화문의 촛불에 타도록 휘발유를 넣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특검을 해서 좀 보자. 그리고 백담사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은 저희 고향 진도. 예, 좋죠. 또 우리 아버님 생가가 독립지사 혐오 시설이라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책임지고 받을게요. 잘 중대한 선언하셨습니까? 내 고향 진도에서라도 받아주겠다. 그렇죠. 본래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습된 대통령 젊은 아이가 아주 폭정을 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망명을 받아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역시 뉴욕타임스야. 뉴욕타임스에서 독재자에게는 망명처를 제공해야 독재가 끝나고 그렇죠. 국민의 희생이 적어진다. 수십 년 전에 그 사설을 봤는데 그 다음에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그 대통령을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백담사로 갔으면 좋겠다 했다 제가 불교계한테 사과를 했는데 저희 고향 진도 우리 집으로 와라. 아니 황토에 해풍에 좋은 동네로 모시네. 진도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메디치 미디어가 출판사잖아요. 다음 주에 이 책이 나옵니다. 무슨 책이에요? 탄핵.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게 뭐 저희가 일부러 이 시기에 맞춰서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정무수석했던 이철희 수석 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박사 논문으로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준비하다가 이철희 전 수석이 이제 청와대 수석 들어가면서 중단됐다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다시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지금 시점에 이제 나옵니다. 카피가 제목이 그거예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 저 그다음에- 이철희 수석 예, 스마트한데 예. 탄핵은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썰전 정치논객 이철희가 말하는 성공한 탄핵과 실패한 탄핵. 이 책이 이제 다음 주에 시중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국이 특검법 다음에는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저희 같습니다. 저 책을 예, 제가 예. 192권을 300권 사셔야지.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 책이야 300권이지만 내가 이철희 수석 해가지고 우리 야권 의원들한테 예, 예. 탄핵 공부를 좀 시키겠다. 예. 이철희 예. 똑똑하죠? 감사하지. 예, 예. 근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얘기를 안 우크라이나는 했던- 간단해요. 예. 아까 이미 다 말했지만은 국정원이 정보 요원들이 간다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되죠. 안 되고 이 모든 언론은 항상 법조 기자들도 검찰 발표를 위주로 쓰고 피고인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우크라이나 편에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아는 것은 심리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어떻게 됐든 북한 파병은 규탄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예.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김대중 고문의 그러한 칼럼도 윤석열 대통령이 유의해야지만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잘 결정해라. 예. 왜 그렇게 하나부터 100까지도 하나도 모르고 대통령 서투르냐. 하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포지션을 취해도 되는데 아 그렇죠. 예.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김대중 고문도 한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 아 그리고 뭐 살상무기 안 된다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파의 대표 신문인 조선일보조차도 잘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보수 극우 유튜버들 얘기만 듣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자꾸 이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